네, 여러분, 전희경 총장을 급히 모셨습니다. 요즘 아주 이 교과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어제는 또 이 TV 토론 나가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무슨 토론이었어요? 네, 어제 그 국정교과서 예.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예. 주제의 토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MBC 100분 토론이었고요. 예.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의 교육홍보실장 그리고 그 성균관대 동아시아 연구원의 교수님 한 분. 민족문제연구소는 아주 역사 왜곡의 그 본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좌익적 역사 왜곡의 본산이죠. 네. 그 이승만 가지고 조작하고 했던 그 단체 아니에요? 친일 인명사전 만들고요. 그다음에 예. 그 제가 그 100년 전쟁, 그 예, 이승만 예. 대통령을 왜곡한 그 100년 전쟁은 역사문제연구소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니고. 네. 예. 저도 부정확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역사문제연구소가 그 100년 전쟁, 그다음에 친일 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어떤 또 이쪽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이제 국정교과서 지지 쪽이죠. 그 패널이 저랑 그다음에 그 국사편찬위원회 그 편수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장 같으면 지금까지 교과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 과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검정 교과서가 이 지경 이렇게 불량 상태로 온 데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김정배 위원장하고 몇 사람은 사실은 그동안의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텔레비에 나와요. 지금 뭐 국사편찬위원회는 새롭게 진행되는 새 교과서 만들기에 이제 주무 기관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새로운 판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 내부의 자성, 그 내부 사람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진짜 확고한 의지가 섰는지 이게 참 불명확한 그분은 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별 말씀을 예.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 토론에 끌려 나온 거군요. 그건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어제 어떤 주제로 얘기하셨어요? 저의 취지는 그겁니다. 지금 이제 그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쪽의 일관된 주장은 국정이 과거로 회귀고 획일화된다는 것입니다. 검정은 자율이고 다양성이고 시장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좋은 교과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금 한국사 교과서 8종 중에 무려 7종 절대 다수죠. 7종이 일관되게 반대한민국 사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관은 부풀리고 공은 가리는 이런 식의 기술 태도, 그리고 산업화 과정의 그늘은 극대화하면서 그 노동자들의 착취라든지 뭐 인간 소외가 전부 뭐 산업화의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화에 대해서는 무오류의 성역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절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대변자임을 자임하는 교과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북한에 대한 기술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편향 왜곡 실태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쪽에 수긍하던가요? 수긍하지 않죠. 일단은 본인들이 좌파라는 거를 부정하시는 행태를 그래요? 보였고요. 예. 그 우파라고 주장하던가요? 아니요. 좌파라고 규정되는 거를 강렬하게 부인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우파는 우파임을 부인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랑스러워 하는데 왜 이 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신지, 그러면서 그 걷는 행보는 오히려 진정한 좌파가 부끄러워할 그런 길을 걸으면서 좌파라고 엮어주는 거를 고마워해야 될 상황에 처한 분들이 그렇게 화들짝 놀라시는지 참 그게 궁금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 좌파들은 좌파라고 불러주면 싫어해요. 그게 참 미스테리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이제 이게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 국정교과서로 가겠다라고 입법 예고를 정책 하면 예고죠. 그렇죠. 예. 정책 예고. 그렇게 되면은 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정부가 고시를 하면 그대로 예. 이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20일간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여론전을 통해서 고시를 막겠다는 것이 저들의 전략입니다. 오. 근데 이것은 제 판단으로는 표면화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내심으로는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사학자들, 역사학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본인들의 진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없이 니네가 어떻게 이 과정을 헤쳐나가겠느냐. 때 되면 다 부르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여유를 뒤로 갖고 앞으로는 이것에 펄쩍 뛰는 모양새를 전략적으로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왜 뭐 그림을 우선 한번 볼까요? 어제 토론했던 거. 아, 예. 예, 토론했던 그림 보고 저는 이 전희경 총장과 상대편이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아주 재밌게 봤어요. 예.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현대사 36명 지필진 중에 31분이 특정한 어떤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정교조 뭐 이런 쪽에서 활동하시는 자. 분들끼리 하시고 또 있습니다. 중복지필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중복지필자. 심지어 어떤 분들은 3종의 교과서를 지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2종의 교과서는 더 많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역사학자가 도대체 몇 분이길래 이 검정교과서라고 시장은 열어놓고서 이렇게 그분들이 맨날 가서 이 교과서도 집필하고 저 교과서도 집필하고 다른 출판사 누굽니까?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그거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의원실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그건 받아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없는 아니니까요. 말씀이니까 제가 모르는 아닙니다. 의원실 자료가 있으니까 그 허위 여부가 있다면 그건 해당 의원실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성대 저 이신철 교수하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한 분이 나오고 네, 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전 총장하고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장이라는 네. 분이 나오고 네. 무슨 결론이 날 리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이제 토론의 장을 이제 열었다라는 것과 뭐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도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정을 하니까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정.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의 명확한 그런 그 기술 행태 이런 것들이 문제 없다. 우리는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설득의 그런 그 영역이 아니라 주장이 있는 그런 그냥 그런 판인 것이죠.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것이 채택되지 않았던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특수한 어떤 편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룹들이 마치 교과서를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검증하고 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의 그 담합성 또는 그 편향성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 지필자의 중복 그 이 한 네,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그렇죠. 예, 여러 권의 교과서를 쓰고 또 특정 학교의 사제지간 혹은 선후배지간으로 얽혀 있고 이런 식의 그 백일화에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저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검정이라는 게 사실 학교에 들어온 민주화의 산물입니다. 민주화의 산물. 뭐 국가가 하는 것보다는 뭐 시장에서 자유경제원, 제가 일하는 자유경제원이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찬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방해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정 교과서 기술의 그런 어떤 일관성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시장이 실패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담합 독점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실패한 상황에 있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그러니까 교과서가 발주가 되고 검증하고 학교에 보급 선택되고 보급되는 과정 전부가
하나의 생각을 가진 좌익 사람들에 그룹에 의해서. 의해서 독점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들고 그것을 선전해주는 그런 그 좌파 언론들이 있고요. 또는 교학사 교과서와 같이 자신들과 다른 사관을 가진 거를 왜곡하고 만들어지기도 전에 방해하고. 나오기도 전에 방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학교 내로 끌어들이는 그런 이제 교사 집단이 있는 거죠. 전교조를 위시한 전교조라고 하는 이제 집단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그렇습니다. 교과서가 채택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참교서, 부교재 예, 예. 또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이 시장이 엄청 크고 그리고 이 시장을 뒷받침하는 또 여러 이제 그 참고 도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집의 참고서가 아니라 심화를 위한 여러 이제 그 출판 저작물들 예.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치면은 이거는 사실 그 지금 현재 검정제 하에서 저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해온 그룹은 명분도 살리면서 경제적 실리도 취하는 그런 매우 그 아주 행복한 상태 그야말로 그런 거를 유지해 온 거죠. 그리고 그게 깨지려는 데 대한 강력한 반대가 마치 뭐 시국선언 뭐 어떤 그 성명 그래서 학자적 양심을 내건 그런 행위로 미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원래 참여해 오던 분들인가요? 뭐 역사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지금 확인은 못 해봤는데 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 그 자체는 아마 사회적으로는 좀 파장이 있겠지만 전체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거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조우석 선생님 문화평론가 예, 예. 조우석 선생님이 김용섭 교수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또 그 어떤 토론회에서 하신 거를 보았습니다. 예. 그 역사학계의 대부라고 하는 예. 그 이제 그 교수님 그리고 그 교수님에서 그 이게 또아리가 이렇게 처진 그 이제 그 역사학계 계보도가 있는 모양이죠. 계보도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 전면에 치고 나온 그 연세대 사학과의 그 우리 그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이 예사롭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걸 커밍아웃하는 과정이라고 또 심지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역사학과들은 단체로 좌익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임을 커밍아웃한 거죠. 지금 현 상황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은 부인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한 우린 것이다라는 단순히 것을.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이지 그렇죠. 우린 좌익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사상을 주장하는 우리가 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나의 이념은 이것이요라고 했다는 것은 아마 그분들이 부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를 특히나 현대사, 고대사, 뭐 과거사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진행 중인 현대사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현대사는 예를 들어서 경제부문 진술이다 그러면 경제학 교수가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거고 사회부문이다 그러면 사회학을 하는 분이 들어가는 게 맞고 정치학자도 들어가고 또 정치학 하는 그렇죠? 분이 들어가는 게 맞고 문화사도 들어갈 수 예. 있고 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자신들이 누렸던 그 독점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저는 사실은 그 이익 집단적 행태에 아주 그 전형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그 검정이라는 미명하에서 마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듯 했지만 사실은 한 나무의 여러 가지였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게 돼서 이제 뭐 그러면 사실 국정화했을 때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이 과정도 저는 장점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가를 잘 인식을 몰랐죠. 그쵸 잘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이 기회에 소위 몇몇 학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그 역사를 여러 사람 정말 전문성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역사의 정서를 놓고 경쟁하는 장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을 공격하는 우편향 교과서가 아니고 역사 교과서에 그러니까 진실을 담은 역사 교과서 예. 품질 좋은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네. 그 사실 역사 기술 얘기만 나오면 저는 에릭 홉스범 생각이 납니다만 에릭 홉스범은
죽을 때까지 공산당 당원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야말로 이 좌익들이 역사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극력 비판했던 분입니다. 그 역사는 알렉산더는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적당히 오늘날 마음대로 휘갈겨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던 분이고 역사는 소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좌익들이 계속해서 말하자면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걱정은 그겁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역사 교과서를 만든다,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균형. 예. 균형을 맞추겠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논란이 많은 근현대사 부분의 기술은 축소하고 중세사, 고대사 부분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 수세적인 반응이고 이 지금 역사 교과서 문제가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정부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좌익 세력들은 두 가지 전선에 대해서는 절대 내어줄 수 없다라고 자신들이 작심한 분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역사 분야입니다. 미래 권력을 주는 문제와 가장 직결되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기술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미래 전사들을 길러내는 자신들의 편에 설 수 있는 미래 전사들을 길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역사 교과서는 이 두 전선에 다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좌파들이 놓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비로소 십몇 년 만에 그렇게 좌편향돼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시민사회에서 외쳐온 이 문제를 이제 비로소 이야기를 하면서 일성으로 꺼내드는 게 균형. 그 다음에 논란이 많은 것은 싫지 않겠다. 이거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돼 있거나 아니면 이게 또 다른 그 사회적 합의주의, 조합주의죠. 이런 거 우리 왜 노사정위원회나 과거의 과거사위원회 같은 거 얼마나 폐해가 많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역사 바로 세우기의 분수령, 이거는 역사 전쟁이다라는 인식을 바르게 갖고 가야지 이 좌파 쪽의 이 그 헤게모니를 이미 쥐고 있는 좌파 쪽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교과부 체제로 거의 잘 될까요? 저는 이 교과부가 그동안에 교육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걱정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시작이 돼도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 교과서 문제로 우리 이제 전 총장이 열심히 뛰고 있고, 조우석 그 평론가는 어디에서 토론을 하셨나요? 지금 그 자유경제원에서 역사학자들만 모르는 대한민국의 역사, 그러니까 국사학자들만 모르는 대한민국의 이제 현대사 이런 주제로 뭐 조우석 그 평론가, 남정욱 교수, 또 김용삼 편집장 뭐 이런 분들이 함께 그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미나를 좀 하고 있죠.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연속 토론회로 한 5차례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론회가 이제 그분들이 나오셔서 국사학자들이 국사학자라고 하면서 진짜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그 현대사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바로 요 전에 있었습니다. 양동환 교수하고 또 권희영 교수하고 권희영 교수 아주 많이 하셨죠. 많이 활약하고 계시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 이게 이제 그 자료집인데 어떻게 편향되어 있나를 가지고 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자신들이 배운 역사의 문제들을 가지고도 토론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 교과서를 역사학자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이유라는 이름으로 이영훈 교수님 발제하에 뭐 정치학자, 사회학자 모든 분들이 정말 언제입니까? 다 모이는 그게 21일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10월 21일 오후 2시 자경원 리버티홀에서 열립니다. 하군요. 네. 자경원은 마포에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자경원 위치를 찾아보시면 돼요. 10월 21일 날 그게 마지막 피날레입니까? 지금 뭐 그 이후에도 지금 일단 잡혀져 있는 건 그런데요. 이 문제는 뭐 될 때까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시민단체 하려고 합니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단체는 역사 바로 세우기, 교과서 제자리 찾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연대 조짐 이런 예.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파 쪽에도 사실 여러 이제 활동하시는 시민단체들이 예. 계신데 오늘 이제 모임도 오후에 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종합적인 무슨 뭐 대책본부 이런 게 만들어지겠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첫 모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몇 분이나 모이세요? 글쎄요, 한 뭐 10분 정도 모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각 이제 단체들을 대표하는 그렇죠. 분들이 많이 그렇죠. 모이시고. 그리고 전문가 분들도 이제 음.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좀 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참 신문사에 매 있는 몸이 되어서 열심히 뛰어다니지 못하고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별 예, 말씀. 많이 좀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혜경 총장입니다.